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가든 파티에 이만큼 어울리는 날씨는 없을 것이다. 바람도 없고 따뜻하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했다. 초여름에 이따금 보이는 금빛 안개가 옅게 깨어 있을 뿐이었다. 정원사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잔디를 깎고 있었다. 데이지가 핀 화단에는 파릇파릇한 풀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가든 파티를 가장 멋지게 장식해주는 꽃은 뭐니뭐니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독차지 않는 장미꽃이다. 장미 자신도 이런 사실을 안다는 듯 하룻밤 사이에 수백 송이의 꽃을 피웠다. 초록색 덩굴은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처럼 꽃을 향해 몸을 굽힌 채 내려보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인부들이 커다란 천막을 치러 왔다. 엄마, 천막을 어디에 치면 좋을까요? 얘 좀 봐. 나한테 물어야 소용없어. 올해는 너희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잖니.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로라는 엄마의 말이 끝나자 언니 매그를 찾았다. 그러나 매그는 도저히 인부들에게 가서 이것저것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전에 머리를 감아서 머리에 녹색 터번을 두르고 있었다. 게다가 젖은 밤색 머리카락이 뺨에 찰싹 들러붙은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멋쟁이 조스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비단 패티코트에 긴 재킷을 걸치고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로라, 네가 가보렴. 우리 집에선 네가 가장 미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말이야. 조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라는 버터를 바른 빵을 손에 든 채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집 밖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긴 데다가 그녀는 이것저것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런 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소매를 걷어붙인 인부 4사람이 정원 통로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둘둘만 천막을 손에 들고 어깨에는 커다란 연장통을 메고 있었다. 그 모습에는 어딘지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로라는 속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빵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디다 둘 데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힌 채 공연히 근시인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인부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인사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가 너무 꾸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천막 때문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아가씨. 그들 중 키가 제일 크고 죽은 꾀가 있는 남자가 대답했다. 그는 연장통을 내려놓고 밀짚 모자를 뒤로 젖히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그 일 때문에 왔지요. 남자의 미소는 매우 상냥하고 친밀감이 있었다. 로라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사람의 눈은 정말 아름다운걸. 검은빛이 도는 푸른 눈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딴 남자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 역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 기운을 내세요. 아가씨를 물어뜯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들의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이 인부들은 정말 순박한 사람들이야. 게다가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상쾌하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사무적인 말만 해야 해. 천막을 칠 장소에 대해서 말이야. 저기 백합이 있는 잔디밭 쪽에 천막을 치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빵을 들지 않은 손으로 백합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인부들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뚱뚱하고 적달막한 남자가 아랫니스를 내밀었다. 키 큰 남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키 큰 남자가 말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군요. 그는 특유의 친근한 표정으로 로라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디든 눈에 확 띄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로라는 태생인지라 일꾼 자기에게 눈에 확 띄는 라고 말한 게 실례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뜻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테니스 경기장 구석 쪽은 어때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말해보았다. 그 근처 어디에 악단이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악단이 올 거라고요? 다른 인부가 물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자 위에 그늘이 앉은 남자였다.
그는 눈으로 테니스 경기장을 살펴보는 모습이 어딘지 초조해 보였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규모가 아주 작은 악단이에요. 로라는 상냥하게 말했다. 악단이 아주 작다고 하면 이 사람도 그리 신경을 쓰진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때 키 큰 남자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아가씨, 저기 저 나무들 앞은 어떻습니까? 저기라면 아주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는 카라카 나무들을 가리켰다. 카라카 나무가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넓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카라카 나무가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 넓고 반짝이는 잎사귀와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아름다운 나무인데 카라카는 바다 한가운데서 섬처럼 고고한 느낌을 주는 나무였다. 저런 나무를 천막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인보들은 이미 천막과 연장통을 들고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키 큰 남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자그마한 라벤더 가지를 꺾고 손으로 문질렀다. 그리고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코에 갖다 대고 향기를 맡았다. 로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카라카 나무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라벤더 향기에 마음을 쓸 수 있는 남자에게 그만 감동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남자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같이 춤을 추고 이를 밤엔 집으로 식사를 오러 오는 멍청한 남자친구들보다 이런 일꾼을 친구로 삼는 게 훨씬 나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계급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키 큰 남자는 봉투 뒷면에 무언가를 계속 그렸다. 천막을 고리로 잘 것인가 그대로 늘어뜨릴 것인가 하는 작업 계획인 것 같았다. 그녀는 이러한 그의 동작에서 계급의 차이 따위는 눈꽃만큼도 느낄 수 없었다. 그때 쿵쿵 하는 나무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또 누군가는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어이 어떤가 친구라니 얼마나 다정한 말인가. 로라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흉엄을 없이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하찮은 인습 따위는 마음껏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키 큰 남자가 알도록 하고 싶었다. 로라는 봉투에 그려진 것을 바라보면서 빵을 한 입 덕석 베어 물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도 노동 계급의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로라, 로라 어디 있니? 전화 왔다 로라. 집안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가요. 그녀는 경쾌하게 잔디를 지나 계단을 뛰어오르고 베란다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갔다. 현관홀에서는 아버지와 로리가 사무실에서 나갈 준비를 하느라 브러쉬로 모자를 털고 있었다. 이봐 로라. 로리가 재빠르게 말했다. 점심때까지 내 코트에 줄을 좀 폈으면 좋겠는데 좀 살펴봐 줄래? 다림질을 해야 할지 어떨지 좀 봐줘.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한 로라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서 로리에게로 뛰어들어 그를 살짝 끌어안았다. 난 파티가 정말 좋아. 그렇지 않아 오빠? 로라는 숨이 차서 말했다. 그럼 좋고 말고. 로리 역시 따뜻하고 앳된 목소리로 말하면서 동생을 꽉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살며시 그녀를 떼어놓으며 말했다. 자 어서 가서 전화를 받아야지. 맞아 전화가 왔다고 그랬지 참. 로라는 전화기로 달려갔다. 그래 키티구나 잘 있었어? 점심 식사 때 오지 않겠니? 뭐 그냥 이것저것 있는 대로 차릴 거야. 샌드위치 몇 조각이랑 메린게 조각들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이 조금 있거든. 그래? 정말 오늘 아침은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을까?
너 흰옷을 입고 올 거니? 응? 응, 나도 꼭 그렇게 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 끊지 말고. 지금 엄마가 부르셔. 이렇게 말하고 로라는 의자에 앉아 몸을 뒤로 젖혔다. 뭐라고요, 엄마? 잘 안 들려요. 위층에서 세리던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전 일요일에 썼던 그 멋진 모자를 쓰고 오라고 그려렴. 엄마가 말이야, 네가 지난번 일요일에 썼던 그 멋진 모자를 다시 쓰고 오라고 그러셨어. 그래, 좋아. 그럼 1시에 보는 거야. 안녕. 로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면서 두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내렸다. 그러고 나서 휴 한숨을 내쉬고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주한 발소리와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람들의 말소리로 집안은 생기가 넘쳤다. 주방으로 통하는 초록색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했다. 이번에는 킥킥거리고 길고 이상한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딱딱한 바퀴가 달린 무거운 피아노를 옮기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공기, 가만히 주의를 기울이면 오늘은 여느 때와 공기의 움직임이 다른 것 같았다. 가느다란 바람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창문 위에서 들어와 다른 문으로 나간다. 햇빛을 받은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하나는 잉크병 또 하나는 은빛 사진 액자에서 반짝반짝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귀엽고 작은 얼룩들, 특히 잉크병 위에 있는 것은 더욱더 귀여워 보인다. 무척이나 따뜻한 느낌이다. 따뜻하고 귀여운 은빛별. 그녀는 그것에 키스라도 해주고 싶었다. 현관에 벨이 울리고 세이디의 치마가 날렵하게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남자가 뭐라고 낮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세이디는 무관심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리돈 마니께 물어보고 올 테니까. 무슨 일이야, 세이디? 로라가 현관홀로 걸어가며 물었다. 꽃가게 사람이에요, 아가씨. 사실이었다. 문 안쪽에 널쩍하고 속이 얕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핑크빛 백합꽃만 가득했다. 활짝 핀 칸나 백합이 햇살을 가득 받아 짙푸른 가지 위에서 말할 수 없이 싱그러운 향기를 풍겼다. 오, 세이디. 로라의 목소리는 거의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그녀는 마치 그 백합의 빨간 불꽃에 불을 쬐듯 허리를 굽혔다. 손가락 사이의 입술에 백합꽃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뭔가 잘못 배달된 것이 아닐까?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꽃을 어마어마하게 주문한 사람은 없었을 텐데. 세이디, 가서 엄마를 찾아봐. 마침 그때 세리던 부인이 나타났다. 잘못 배달된 게 아니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주문한 거야. 어때? 예쁘지 않니? 그녀는 로라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어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꽃들이 진열돼 있는 것을 보았단다. 그래서 갑자기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은 이 칸나 백합을 마음껏 사보고 싶었어. 실은 가든 파티가 좋은 핑계가 된 셈이지. 하지만 엄마는 가든 파티에 전혀 참견하지 않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로라가 말했다. 세이디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꽃집 남자는 아직 현관 밖 수레 옆에서 서 있었다. 로라는 엄마의 목에 팔을 감고 부드럽게 귀를 깨물었다. 얘야, 너도 융통성이 없는 엄마는 싫겠지. 그러니 이제 그만해. 봐라, 저기 꽃집 아저씨도 보고 있지 않니? 꽃가게 사람은 다시 백합꽃이 가득 담긴 화분을 들고 들어왔다. 현관 양쪽에 한 줄로 나란히 놓아주세요. 세리던 부인이 말했다. 예, 로라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네, 좋아요, 엄마. 응접실에서는 매그와 조스, 그리고 하인 한스가 이제야 제대로 피아노로 옮겨놓은 참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커다랗고 긴 의자는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의자만 빼놓고 나머지 것은 모두 방 밖으로 내놓는 것이 좋을 텐데. 그래, 그게 좋겠어. 한스, 테이블을 모두 흡연실로 옮기고
용단에 난 얼룩을 지워 없애게 청소기를 가져와. 아, 잠깐은 스. 조스는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하인들도 그녀의 말을 잘 따랐다. 그녀는 언제나 하인들에게 무슨 연극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곤 했다. 엄마와 로라에게 빨리 좀 와달라고 해줘. 네네, 조스 아가씨. 그러고 나서 조스는 매그 쪽을 돌아보았다. 피아노 소리가 어떤지 좀 들어봐야겠어. 오늘 오후에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세상살이가 너무 괴로워를 한번 해볼까? 피아노 소리가 너무 격렬하게 울리자 조스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엄마와 로라가 함께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 슬픈 표정을 띠고 있었다. 이때 세이디가 들어와 노래는 중지됐다. 왜 그래 세이디? 저 마님,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꽂은 작은 깃발이 어디 있는지 묻는데요.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세이디? 셀리던 부인은 꿈을 꾸듯 되물었다.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아이들은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면 말이야. 셀리던 부인이 분명하게 세이디에게 말했다. 10분 내로 가지고 가겠다고 요리사에게 말해라. 세이디는 방을 나갔다. 그럼 로라야. 엄마는 서두르며 말했다. 나하고 함께 흡연실로 가자. 어디 봉투 뒤엔가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적어둔 것 같은데 그것을 네가 다시 좀 써줘야겠다. 내그 넌 빨리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젖은 머리 좀 만지렴. 조스는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알겠니? 자, 어서 서둘러야 돼. 말을 안 들으면 오늘 밤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다 잃을 거야. 그리고 아차, 깜빡했구나, 조스야. 넌 주방에 가서 요리사 좀 잘 달래주라. 오늘 아침은 어쩐지 그 여자가 안심이 되질 않는구나. 봉투는 식당 시계 뒤에서 겨우 발견됐다. 하지만 세리던 부인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틀림없이 너희들 중 누군가가 내 핸드백에서 끄집어냈을 거야. 거기 집어넣은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 크림치즈하고 레몬커드 그건 다 적었니? 네. 그리고 달걀하고 또 세리던 부인은 로라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아 살펴보았다. 이건 마치 생지라고 쓴 것 같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이야. 달걀하고 올리브예요. 로라가 엄마의 어깨 너머로 건너다 보며 말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올리브로구나. 그게 생지였다면 얼마나 끔찍스러웠겠니. 달걀과 올리브. 겨우 끝내고 나서 로라는 그것을 주방으로 가져갔다. 주방에서는 조스가 요리사를 달래느라고 애를 쓰는 중이었다. 그러나 요리사가 심통을 부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근사한 샌드위치는 구경도 못 해봤어. 조스가 들떠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고 그랬죠? 15가지? 네, 15가지예요, 아가씨. 정말 훌륭해요, 아줌마. 고마워요. 요리사는 기다란 샌드위치 칼로 빵 부스러기를 긁어모아 활짝 웃었다. 고드버 상점에서 사람이 왔어요. 세이디가 식기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창 너머로 상점의 점원을 보았다는 얘기였다. 드디어 슈크림이 도착한 것이다. 고드버는 슈크림으로 잘 알려진 가게였다. 이런 것을 집에서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이디 그걸 날라다가 테이블에 올려다 놓아라. 요리사가 지시했다. 세이디는 슈크림을 날려놓고 문간 쪽으로 갔다. 물론 로라나 조스 모두 이제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그래도 역시 슈크림 쪽으로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요리사는 그것을 가지런히 놓으면서 여분으로 붙어있는 설탕가루를 모두 털어냈다. 파티가 끝나면 사람들이 모두 이걸 자기 집으로 가져가겠지? 로라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조스가 대꾸했다. 현실주의자인 조스는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탐탁지 않았다. 아가씨들 하나씩 먹어보세요. 요리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막 끝냈는데 또다시 슈크림을 먹다니 생각만 해도 속이 거북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2분 뒤 조스와 로라는 크림이 묻은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거품이 알맞게 일어난 맛있는 크림을 맛볼 때에만 볼 수 있는 표정, 먹고 난 뒤 마음이 황홀해질 때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우리 뒷곁 정원으로 나가보지 않을래? 로라가 말을 꺼냈다. 천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어. 그 인부들 말이야.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뒷곁에는 유리사, 세이디, 고드버 점원, 게다가 한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나 저런. 요리사는 놀란 안팎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세이드는 치아가 아픈 사람처럼 두 손에 양보를 대고 서 있었다. 한스는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찌푸린 표정을 했다. 재미있어하는 사람은 고드버 상점의 점원뿐인 것 같았다. 아무래도 그가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낸 모양이었다. 도대체 왜들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끔찍한 일이 생겼답니다. 요리사가 말했다. 사람이 죽었대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디서? 왜? 언제? 고드바 상점 점원은 자기가 꺼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전하도록 놔두지 않았다.